자, 우리 소설 읽을 때 우리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아마 소설 배우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인사배, 인사배, 인사배. 그치? 근데 소설은 소설의 3요소도 있다? 못 가져왔어? 자, 소설의 3요소.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랑 소설의 3요소 달라요. 아마 기승전결?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아마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많이 배웠을 거고요. 이야기의 3요소라고 해서. 근데 우리 소설의 3요소에서는 구성, 그리고 지읒은 주제, 그리고 미음 치읒은 문체. 요렇게 죽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 구성 문제, 주제 구성 문제 보통. 근데 주제를 좀 뒤로 뺀 이유가 설명을 다 드릴 거고. 자, 주제 구성 문체에서 요 소설의 3요소, 이 말은 뭘까? 소설의 3요소라는 말은 뭘까? 요 말부터 처리를 해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소설에서 나타나는 3가지 요소. 그러면 이거는 모든 소설에 다 나타난다는 얘기일까?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이해를 해봐. 네. 그렇지. 모든 소설은 이런 구성적인 부분, 주제적인 부분, 문체적인 부분으로 있다. 모든 소설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소설 구성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무조건 다 있다. 그때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구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친 게 소설 구성의 3요소죠. 소설 구성의 3요소니까. 그럼 자, 이 부분에서 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넓은 의미, 지금 소설의 3요소에서 먼저 한번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좁은 의미, 소설 구성의 3요소의 이 구성은 또 무슨 얘기냐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소설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뭐 5단 구성 정도로 이어진대요. 옆에 5단 구성. 뭘까? 비읍디귿. 오케이, 발단. 지읒기읒. 전개. 이응기읒. 위기. 지읒지읒. 절정. 결말. 그럼 대부분의 모든 소설들은 이 5가지의 단계의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분명히 소설의 구성 안에서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사건은 제가 옆에 갈등이라고도 적어놨어요. 갈등. 그럼 여기서 이 5단계에서 갈등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일까? 절정이 가장 높을까? 오케이. 자, 여기는 이제 갈등이라고 한 번만 적어주자. 그럼 갈등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갈등이 가장 높겠죠. 뭐 예를 들어 볼까? 애정소설이야. 애정소설. 막 누가 이렇게 막 연애하는 소설이야. 그럼 그때 갈등이 가장 높으려면 절정 단계에서 무슨 장면이 나와야 되겠니? 응? 고백? 아, 그치.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지. 우리 이제 헤어져. 그럴 수도 있고, 그치? 전쟁 소설이야. 그럼 전쟁 소설에서는 죽어야죠.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지. 그치? 위기감이 엄청 더해지고 막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에서 갈등이 가장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뭐 결말이라고 하는 이 소설 구성의 5단계는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소설 구성의 3요소에서 이 구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갈 건데, 이 발단 안에는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장면, 하나의 인물만 나올까? 아니죠. 뭐 갑자기 다른 배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뭐 전개 위기에서도
하나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 뭐 영화 기법으로는 원테이크라고 하거든.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만 이렇게 쭉 하는 거. 원테이크로만 얘기할까? 여기도 얘기했다, 저기도 얘기했다고 뭐 과거로도 갔다고 그러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요 구성에서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이 소설 구성의 3요소의 구성을 조금 다른 말로 장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장면. 그럼 그 장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는 얘기지. 인물 사건 배경. 조금 어려운 말로 쓸게요. 플롯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플롯, 장면, 플롯. 그럼 발단에는 몇 개의 장면이 있는 걸까? 많이 있겠지, 얘들아. 이거 하나의 장면 요소라고 할게요. 이게 하나의 장면이 있을 거고, 뭐 2개 있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장면과 장면이 서로 어떻게 돼?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걸 거예요. 그쵸? 또 뭐 발단 요쯤에서 또 이제 장면이 또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용이 전개될 수도 있죠. 전개에서는 장면이 몇 개여야 될까? 전개. 이것도 몇 개, 뭐 하기 나름이지, 그치? 위기는요? 이것도 하기 나름이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소설 구성에서는요, 계속 모의 이어짐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소설은 계속 장면의 연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제가 쓴 이유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면의 연결. 소설은 장면의 연결로 이어져 있다. 장면과 장면의 연결. 자, 그래서 이 장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소설의 3요소의 구성과 소설 구성의 3요소에서 저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소설 구성에서 이 장면들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의 소설 이야기를 만드는구나. 그럼 다시 이 장면 안으로 들어옵시다. 이 장면 안으로 들어오면 3요소가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그럼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이 있을 거고 또 다음 장면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이 있겠지? 그럼 이럴 때 얘들아, 이 장면과 장면은 서로 인물, 사건, 배경이 동일할까? 장면과 장면이 이어질 때 인물, 사건, 배경이 다 동일할까? 그렇지. 인사배는 다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장면과 장면 사이에서. 그쵸? 그러면 제가 반대로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럼 장면과 장면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어줄 수 있겠니? 끊어줄 수 있겠니? 장면과 장면을 끊어줄 수 있겠니? 어떻게 끊을 건데? 뭐 장면을 어떻게 끊냐고요? 장면 어떻게 끊을 건데? 끊을 수 있다며. 장면을 끊을 수가 있다고? 그래, 내용이 바뀌는 걸 보고. 그럼 내용이 바뀐다라는 얘기 3가지 요소 뭐? 인물사배. 그치. 자, 인사배의 전환이 뭐예요? 장면의 전환이에요.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인물, 사건, 배경의 변화는 뭐라고요? 장면의 전환.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장면을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해올 거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장면 끊어서 읽어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요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장면을 끊어 오시면 된다. 여기서 장면 끊기가 너무 중요해. 끊어서 파악하기. 여러분들이 장면을 끊어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자, 그럼 요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어디냐면 요 돌다리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없으신 분들은 화면만 보세요.
14페이지. 자, 여기서 장면이 끊기는 부분들을 요 한 화면에서 제가 제시된 화면에서 장면이 끊기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문단 단위로 끊어도 되지만 문단보다 더 뭐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도 돼. 프린터 없으면은 얘들아 교재 없으면 화면 보고 하라고. 화면 보고 해. 화면 보고 해도 괜찮아. 그럼 그 장면 안에서 인물 사건 배경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또 동그라미 쳐도 괜찮아. 자, 배경이 나오네요. 어디? 샘말 마을. 그렇지. 이 마을에 대해서 동네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인물 나왔네요. 인물의 등장. 그리고 봄이 올 때면 이런 야산이지만 지금은 단풍철도 배경이네요. 무슨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가을. 그치. 그 가을을 조금만 더 우리 상위어로 얘기하면은 계절적 배경.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창옥아 불러보며 목례를 보낸다. 그 창옥이는 누구냐?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는데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었다. 끊어주세요. 왜? 나 여기서 끊을 것 같아.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앞에서 창옥은 무덤이었다. 창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야? 현재 상황에서 무덤이었다. 무덤이 있다. 과거. 창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창옥의 무덤이다. 어떤 의미야 이거? 살아있어? 죽었지? 근데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저녁 먹을 수 있니? 죽은 사람이? 그럼 이건 시간이 어디로 간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과거로 간 거네.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을 것 같아요.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구나. 어디에 와서? 동네에 와서. 동네에 와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그래서 그 과거 회상에 대해서 얘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네요. 어디?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늘에 이르러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맹장수술로는 권위자가 됐대. 누가? 이거 창섭의 얘기예요. 그래서 창섭이가 맹장수술 전문 의사가 됐구나. 그럼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갔을까?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갔을까? 그냥 옛날에 우리 창옥이가 맹장염으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창섭이가 맹장수술로는 아주 정평이 있는 하나의 의사가 된 거죠. 의사가 되게 해줄 어떤 동기부여 혹은 어떤 의지 이런 걸로 우리가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죠. 됐니? 야, 일어나. 왜 이렇게 졸려? 일어나. 그까지 하네 진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면을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여기 쭉쭉쭉쭉 밑줄 치면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장면 무슨 장면이지?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지? 끊으면서. 안 어렵지?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로 돌아와서 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장면 안에는 누가 나온다?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온다. 그런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인물이 바뀔 때마다 혹은 배경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혹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마다 우리는 장면을 좀 끊어주시라.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소설의 주제. 얘들아, 소설의 주제라는 거는 어디서 나타날까? 우리 시의 주제는 내가 찾는 방법을 얘기해주지 항상. 정서 찾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 소설의 주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응? 내용을 뭐 다 내용 읽는 거지 뭐. 소설의 주제도 내용 읽는 거고 시의 주제도 내용 읽는 거고. 자, 정말 중요해요.
이 결말의 방향성, 이게 주제예요. 방향성. 자, 결말이 어느 방향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껍비딴니 배웠니? 네. 안 배운 사람? 배웠어요. 경민 안 배웠지? 경유 안 배웠지? 껍비딴니. 껍비딴니 안 배웠지? 그럼 자, 배운 우리 녹양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야, 껍비딴니의 이인국 박사가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 막 어떤 뭐 비판도 없어. 그러면 그 소설의 주제는 뭐야? 돌려가는 거야? 아니, 내가 바꿨어 지금 내용을. 이인국 박사가 어떤 괴로움도 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무 친근하게 그려졌어. 그렇게 끝났어. 소설이 만약에 그렇게 끝났어. 그런다면 그 소설의 주제는 뭐가 될까? 독자에게 뭘 전달하는 걸까? 이국장. 그렇지, 우리도 이인국 박사처럼 살아야 된다. 친일, 친소, 친미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끝나니? 아니야. 되게 거리감을 두면서 멀리 바라보고 있잖아. 그쵸? 야, 그러면 너희들 그 심청전은 알고 있지? 네. 심청전. 야, 심청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어떻게 끝났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심청이 지 아버지 눈뜨게. 눈 뜨면서 결혼하면서 끝났지? 근데 심청전이 마지막에 그냥 인당수의 몸을 딱 빠뜨리면서 그냥 끝났어. 네.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뭘 느낄 거야? 착한 놈은 오래 못 산다. 그래. 주제가 바뀐단 말이야. 야, 춘향전도 알지? 네. 이몽룡. 춘향이 남원에서 우리 미스 춘향 매년 뽑잖아. 춘향의 그 배경이 됐다. 춘향전. 몽룡이와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이몽룡은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한양으로 올라가네요. 근데 새로운 어떤 수령에게 수청을 감히 네가 거역하느냐 오게 가더라 하고 있어. 원래 근데 원본에서 어때?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갖고 암행어사 출도요 해갖고 다 때려잡는 장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춘향이랑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근데 이몽룡이 마지막에 결말에 과거에 계속 낙방해갖고 그냥 거지가 됐어. 그럼 소설의 주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니? 야, 이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그 주제가 결국 이 작가의 생각이에요. 작가의 생각. 그리고 이 작가는요, 문제의식을 드러내요. 이 소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흥미, 재미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쓰는 대부분의 소설가들은요, 어떤 사건,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 문제의식을 독자들에게 너 한번 이거 생각해 볼래? 라고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소설의 목적이기도 해요. 소설은 우리가 허구잖아. 사실을 기반한 허구라고 하잖아. 그치? 그럴듯하게 쓰는 허구라고 하잖아. 그 그럴듯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던져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넌 평소에 생각해봤니? 너 평소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니? 라는 문제의식을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인물 사건 배경만 찾게 되는 어떤 문제라는 그 틀 안에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주제를 유형화해서 소설에 유형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얘기할게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일으킬 수 있냐면요, 고전소설에서. 그래서 고전소설을 우리가 유형화한다면 영웅, 전쟁소설이 있고요. 그리고요, 애정소설이 있고요. 가정소설도 있어요. 애정소설은 맞아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가정소설은 뭘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 가정 안에서 갈등들이 주로 이제 옛날에는 그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뭐 본부인과 후부인 이후에 부인과의 갈등, 그리고 장자와 차남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을 우리는 가정소설 유형이라고 부르면 좋고요. 자, 이런 것과 함께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비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소설들을 좀 유형화하는 게 고전 소설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현대 소설은 너무나 많은 주제고 너무나 많은 주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형화하기는 좀 힘들고요. 심지어 시점도 어떠니? 저번에 우리 시점 같이 했던 친구들. 고전 소설은 시점이 하나로 고정이라고 했지.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현대 소설은요. 네. 왔다 갔다 하지. 그치? 뭐 1인칭일 때도 있고 뭐 3인칭 소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자, 그래서 주제의 방향, 요 결말의 방향성, 그것이 주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밑에 문체로 넘어갑시다. 이 문체는요, 말투예요, 말투. 글쓴이가 어떤 말투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느냐. 그대로 한번 써보자. 구어체란 건 뭐니? 구어체. 구어체. 이거 대화. 대화체. 대화하는 거. 그대로. 말. 문어체는 뭘까? 옥토버? 빨리. 재밌습니다. 문어체 뭘까? 이건 글의 형식. 글의 형식으로 쓸 때. 근데 우리 이거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어체와 문어체가 서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문일치라고 하죠. 요게 이제 같을 때를 언문일치. 같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언문일치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톡 쓸 때 내가 그렇게 하겠소, 하오 뭐 이런 식으로 쓰니? 아니지? 뭐뭐 해, 뭐 해라,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쓰지? 뭐뭐 하겠나이다, 뭐뭐 하오리까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 그치?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우리가 언문일치가 일어나서 그래요. 자, 간결체는 무슨 말일까? 간결. 간결하게 쓰세요. 뭐를? 문장을 짧게. 자, 근데 문장을 짧게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 그 효과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만연체라는 건 뭘까? 만, 연, 길게.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효과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간결체로 짧게 전달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뭐 했다. 전개가 빠르. 전개가 빠르죠. 오케이. 전개가 빠르고요. 또 그 상황이 어때? 누가 다가온다. 소리가 들린다. 급박한 이런 효과까지도 우리에게 문체적인 특징을 줄 거고요. 만연이라는 건 길게 쓴 거예요. 길게 쓰다 보면은 화려하게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논리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겠죠. 그치? 이거 그냥 생각만 해줘. 알겠죠? 자, 밑에 의고적 문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의고 가실 분. 의고적 문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의고 애들이 쓰는 문체는 아니겠지. 설마. 자, 의고는요. 예스러운 문체다라는 거예요. 예스러운 문체. 뭔가 예스러운 문체, 예의를 더해서 쓰려고 하는 문체예요. 자, 예스러운 문체가 뭐냐면 옛날 말 고어라고 해요. 고어 사용도 많고요. 한문식 어투. 그리고 뭐 사자성어, 한자성어. 이런 걸 많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의고적 문체라고 합니다. 예스러운 문체. 네, 한문식. 응. 그리하지 아니하겠소. 어휘. 독이에요? 한문식 어투. 한문식 어투.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한자. 미안해. 아니야. 야, 뭘 하야. 네? 힘들어서 안 왔네. 알았어. 자고 있더라 좀 전에. 타이밍 좀 잘못나요? 미안. 우연의 일치야. 근데 진짜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그치? 네. 자, 요런 문체와 여러분들 조금 연결 지어야 되는 게요. 자, 왼쪽 아래 쭉 갑시다. 여기 이제 또 표현 방식과 연결돼요. 문체까지도 연결. 그리고 표현 방식.
근데 이거는 시의 표현 방식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시의 표현 방식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내가 그 뭐가 있니? 지금 프린트 받은 친구들은 다른 게 써 있나? 아, 없구나. 그럼 이거부터 하자. 자, 시의 표현 방식 그대로 가져가고요. 하나만 더 도와줄게요. 자, 히읗, 히읗, 즈읒 요거를 현, 학, 적 표현. 현학적이다 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 학 뭘까? 학 자신의 학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자가 출현하다 라는 단어 알아? 나타내다. 나타나면 그렇지, 나타날 현 맞아. 출현했다. 그럼 자, 학식을 나타내는 표현 무슨 말일까 이건? 학식을 나타내는 표현. 근데 어. 여기 앞에 응. 피읍 지읒 티읒이라 써있는 아, 그거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받은 사람은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할게요. 알겠지? 자, 현학적 표현 무슨 말일까? 빨리 해석해봐. 학식을 나타낸다.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반대예요. 이거는 자기 학식 자랑이에요. 지식 자랑 표현이에요. 지식 자랑. 어우, 재수없는 그런 태도. 그럼 자, 지식 자랑할 때 어떻게 할까? 그래, 이거 한자 많이 쓰겠지. 한자 성어도 많이 쓰겠지. 고사 인용도 많이 하겠지. 이런 것들 많이 할 때 현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그냥 어렵게 얘기한 거,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렵게 얘기하는 거. 일부러 어렵게. 자,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우리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 관용. 얘들아, 관용이라는 단어도 처리 한번 해보자. 관용. 아, 일어나 좀. 일어나.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졸아서 죄송합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애 관용일까? 체험 보내줄 때 관용. 응? 체험 보내줄 때 관용. 그건 관형. 관용. 에이씨, 관형. 감사합니다. 다른 단어야. 완전 다른 단어야. 허용되는 허용?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까? 관습적.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뭘 관습적으로 사용하니, 우리? 속담. 유행어. 한자성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치? 그 무슨 의미야? 아무리 싫은데도 응. 그렇지. 근데 막 그런 거 우리 바꿔서도 얘기하잖아. 백직장도 맞들면 인력 낭비다. 자, 넘어가서. 자, 여기 피읍지읒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죠? 자, 그게 하나가 풍자고요. 하나가 현학. 아, 미안해. 현학이 아니라 해학. 풍자와 해학.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별표는 여기에요. 자, 풍자와 해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요게 서로 어떤 것에 빗대어서 다른 대상을 빗대어서, 그리고 웃음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대상을
어떤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미안해 다른 대상에 빗대어인데 다른 대상에 빗대어 어떤 웃음기가 넘치는 그런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웃음기라고 할 때 우리한테는 전혀 안 웃기다. 그럼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웃음기가 있을까? 말장난, 과장, 언어 유희 뭐 이런 거겠죠. 과장된 행동, 뭐 언어 유희, 말장난, 그리고 뭐 모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웃음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언어 유희하면 뭐야 저 선생님 하하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 여러분들의 그 개그 코드가 너무 높은 거지.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조금만 말장난 치잖아. 너무 웃겨 막 이런단 말이야. 나는 옛날 사람한테 통할 것 같아.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근데 그 결과가 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풍자 얘들아 해학 무슨 말일까? 풍자는 얘들아 뭐라고 들었니? 지금까지. 그렇지, 이거는 비판으로 가야 돼요. 웃음기 있게 다른 대상을 비판을 해야 돼요. 문제점 지적이에요. 자, 해학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혹은 연민을 느껴야 되는 이것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사용하는 도구들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표현과 관련된 거, 우리 그 문체와 관련된 거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멀죠? 거리가. 구성으로 올라가면 요 구성은 나중에 지금은 일단 패스할 거고요. 그리고 요 인물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배경 옆에다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네. 아까 여기 다른 대상에 빗대이는 게 공통점이고 결과가 차이점입니다. 그렇지, 이게 공통점, 차이점. 표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네, 그렇지?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혀 다르지? 얘들아 비판하는 거랑 우리 공감 연민하고는. 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배경을 나눌 때도 한번 봅시다. 자,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 당연히 알겠죠? 뭐 계절적 배경 포함이에요. 그리고 공간, 장소, 하나 더 심리적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심리적. 요것도 우리는 배경이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지금 즐거운 상황이야 그것도 배경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한편 뭐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한편 옛날에는. 자, 사건 갈등에서 우리가 갈등을 볼 때요 외적 갈등과 그리고 내적 갈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내적 갈등은 누가 갈등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지금 내적 갈등 중인 사람들 많지? 자야 되나? 수업을 들어야 되나? 졸렸는데. 약간의 고민 다 포함이에요. 얘들아, 고민들 다 내적 갈등이에요. 오늘도 국어 수업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다. 그거 내적 갈등이에요. 알겠니? 약간의 고민도. 그럼 외적 갈등이란 건 뭘까? 얘들아, 외적으로 이제 나 혼자 고민이 아니라 우리 세상과의 갈등, 타자와의 갈등,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과의 갈등을 막 겪는 거. 그럼 세상 속에 누가 있어? 대표적인 거? 다른 사람. 인물 간의 갈등이 있고요. 사회. 그렇지. 사회, 제도, 운명 간의, 운명간이 아니고 운명과의 갈등. 미안해.
운명과의 갈등. 지금 갈등 안 되고 있니? 여러분들 사회 제도와 갈등 없어? 아씨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냐? 이런 갈등 없어? 얘들아? 그거 내적 갈등 아니야.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라고는 입시, 사회,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잖아. 그러면 이런 제도, 사회 그런 거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운명과의 갈등은 뭘까? 홍길동전 혹시 알고 있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운명과의 갈등.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대표적인 갈등이 다 어디에서 나와? 인물 간의 갈등이죠. 이게 정말 주된 갈등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물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 나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장면을 끊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장면을 끊어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자, 인물 읽을 때 그 인물 간의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저번에 서술 방식 들었던 친구들 기억나나? 서술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인물의 대화로도 표현한다라는 얘기 기억나?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나? 얘들아 그 대화를 우리가 엄청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 대화 부분 있었지? 그래서 요 대화 부분 처리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인물 간의 갈등을 읽을 때 해야 되고요. 사회 제도 운명 간의 갈등은요. 결국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많이 드러나겠지? 그 인물의 생각. 그래서 갈등이 딱 잡혔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읽어주는 거. 자, 인물 사건 배경이고 요 인물에 대한 얘기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위에다 써놓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크게 지금 설명할 내용들은 아니라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뒤에 가서 너무 중요합니다.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 자, 요거 시읒지읒 뭘까? 어? 시제? 시제? 시제도 중요하겠다. 그건 시간이니까. 근데 요거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보는 거고. 시점? 시점은 이미 서술자에서 얘기했고. 너무 중요하다. 소재예요. 소재. 소재라고 하는 거는 재료지.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소재의 의미 기능 그 의미 기능은 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것과 함께 위에서 똑같아요. 배경 역시도 의미 기능을 역할 이것까지도 우리가 읽어주는 거, 파악해주는 거,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소설에서도. 이것은 문제화로 꼭 된다.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그 소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밑에 갈등화의 단서라고 하는 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 사실성 부여한다. 개연성을 한다. 뭐 이런 기능을 한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쓸 건데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해와야 되는 것까지 연결하면서 이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라? 제목은 뭐예요? 돌다리. 그럼 돌다리는 얘들 인물일까? 사건일까? 어떤 사건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 장소, 소재겠네. 그럼 이 소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소재에 얽힌 의미와 기능. 그 의미 기능을 찾아주는 거지. 이 소재에 분명히 어떤 의미, 어떤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물의 갈등과 함께, 인물의 사건과 함께. 괜히 돌다리가 나왔을까? 그치? 자,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저랑은 또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을 할 건데요. 화요일, 내일은 이제 승훈쌤이랑 하실 거고. 그럼 다음 주까지 여기에서 뭐 해오라고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소설 끝까지 뭐 해오라고요? 뭐 해볼까요? 장면 끊어오기. 이렇게. 자, 장면을 끊고 내용을 파악해오면서 인물 사건 배경에 그리고 플러스
주요 소재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오고 옆에다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써올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냥 동그라미 체크하면 되겠지? 인물 동그라미, 사건 동그라미, 배경 동그라미, 뭐 주요 소재 동그라미 그리고 뭐 밑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오시면 소설 읽는데 좀 더 수월하게 소설들이 읽힐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